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이 의회에서 난항을 겪는 사이 독자적인 구호 패키지를 꺼내든 것인데 민주당 측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산 집행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급여세 납부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강제 퇴거를 중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협상 결렬 후 내놓은 이른바 트럼프 9호 패키지의 4가지 조항입니다. 연방의회에서 갈등이 깊어지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한 것인데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연방의회 권한을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보로 결정짓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밝히며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근거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75% 상당인 300달러를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남은 25% 상당의 100달러는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어처구니없는 행정명령이라는 비판입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여부가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급여세 감면안 역시 친정인 공화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결국 공화민주 양당의 미움을 받아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추가 실업수당과 감세 카드를 무리하게 꺼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선 표심 자극에만 집중한 나머지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인데 행정명령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2조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공화당과 백악관 측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의회에 맞설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독자적인 행정명령은 대선이 코앞에 놓인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의 열세를 뒤집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백신 개발 등 모든 정책도 앞으로 대선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토론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위인 제러드 큐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 제이슨 밀러 선임 고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로 지난 2016년 대선 승리의 주역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토론 준비로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바이든 전 부통령 대역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힐러리 후보 역할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언론은 9월과 10월 세 차례 진행되는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진흙탕 싸움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지난 대선 토론에서 평소보다 말실수가 없었고 매우 토론에 유능하다고 경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또 다른 승부로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지지율 추락 요인인 방역 실패를 덮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최종 병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최종 병기는 아내 질 바이든으로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당시 남한의 영역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학교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미래의 부통령, 장관 후보 인사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 바이든은 바이든 후보의 단점을 직접 나서서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는 최종 병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주말 사이 LA 지역 코로나 주요 수치들이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결함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사이 LA 지역의 주요 코로나19 수치들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집계에 따르면 어제 1일 확진자는 1,7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20명의 사망자 수를 냈던 지난 일주일보다 절반가량 낮아졌습니다. LA 카운티 주요 코로나19 수치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난 25일부터 적체된 기록들이 합산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을 취합하는 캘리포니아주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으로 보고가 지연된 데이터들이 수십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건강 관련 기록이 25에서 30만여 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은 지난달 25일 이후 실제보다 더 적게 발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치를 취합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umber 3, we believe the trends we discussed earlier this week remain the same. Case rates continue to follow the trend we see in hospitalizations, showing slight decreases. 병원 입원 환자 숫자는 주정부가 아닌 별도의 시스템으로 집계되고 있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LA 지역 병원 입원 환자 숫자는 1,5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날인 1,610명에 비해 하루 만에 42명이 줄어든 수치인데 지난주 평균 2,000명대를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LA 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하락세를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한편 주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됐으며 앞으로 수일에 걸쳐 시스템 결함으로 밀려있던 기록들을 각 카운티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시카고의 최대 번화가에서 심야에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상점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분적으로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오늘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시카고 도심 한복판인 미시간 애비뉴를 중심으로 상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차량과 약탈범들이 몰려왔고 애플과 베스트바이 등 대형 매장 그리고 고급 상점들이 차례로 약탈을 당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대변인은 일부 약탈범들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대응 사격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총에 맞고 100여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 13명이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These individuals engaged in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brazen and extensive criminal looting and destruction. And to be clear, this had nothing to do with legitimate protected First Amendment expression. 이번 사건은 어제 오후 2시 30분경 시카고 남부 잉글우드에서 발생한 총기 소지자와 경찰 간 총격에서 촉발됐는데 용의자가 경찰 대응 총격을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과격한 분위기로 번졌습니다. 지난주 폐쇄됐던 LA 총영사관의 업무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코로나 양성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그리고 다른 민원실 내 직원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민원실 업무를 정상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관 측은 코로나 양성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은 추가 안전을 위해 이번 주까지 자가 격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원실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필기 도구를 소지한 채 입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에서 한국산 김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 지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상반기 미국 김치 수출액은 1,13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7%가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사상 처음 수출 1,000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2,000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 김치 소비량이 두 번째로 많은 수출 2위 국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발효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 실마리가 있다는 논문 등이 발표되면서 대표 발효식품 김치의 기능성과 관련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